어쨌든 대통령 임기는 바로 시작이 되죠. 임기는 바로 시작되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 진짜 대통령 하면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뭐 하는 일이에요 여기가? 일단 어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자리네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없죠. 예. 지금 일단은 그 참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대통령들 뭐 어떤 자리냐 뭐 이야기하면은 참모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뭐 고뇌 찬 결단을 24시간 동안 365일 하는 자리다. 예. 그건 맞는 말이죠. 어떤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그러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엄중한 자리예요. 엄중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또 국민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됐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어떤 뭐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사유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됐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홀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 5년을 갇혀서 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일과 시간에는 계속 회의도 있고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6시 퇴근이 딱 되면은 일단 간저로 올라가죠. 만약에 뭐 업무가 더 마음대로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간저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 김대중 정부의 그 비서실장이었죠. 그렇죠. 박지원 대표에게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 하는 것은 일과 시간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 일과 시간 중에는 뭐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바쁘니까 정신없이. 한데 일과 시간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정보를 듣고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이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일과 시간 이후에. 일과 시간 이후에 혼밥 드시고 또 뭐 최순실 씨 만나고 뭐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외롭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외롭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문자 보내실 것 같아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0924님 대통령도 6시 퇴근이었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일찍 퇴근한 줄 알았거든요. 야근 없어요? 청와대는? 아니 재택근무인데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청와대는. 아니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일 시작한다 딱 끊으면은 업무 시작이고 아니면 뭐 계속 일하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만 아니면 다른 대통령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특이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퇴근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도 사실 뭐 우리는 뉴스에까지는 보도 안 되지만은 어디서 뭐 북한이 총한발 쐈다 뉴스까지 보도 안 돼도 대통령한테까지는 보고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뭐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술을 마셔도 술 마시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다. 24시간 근무다. 그거 하나는 맞는 말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약간 그거는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명의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그 개혁하겠다. 네. 이거 다 나와요. 뭐 책임 총리제 얘기도 나오고 무슨 비서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인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5년 단임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막강한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5년 단임제 동안 성자 독식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의 5년 동안 모든 권력이 다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너무 막강해요.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막강하다. 예,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10사람입니다. 10사람인데 이 10사람이 정부 부처 16개를 사실상 관장을 합니다. 장관급 부처 16개 관장하고 차관급 부처 5개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걸 전부 다 이 10명의 수석들이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령 예를 들면은 1개 수석이 몇 개 부처 장관을 관장을 해요. 사실상 통제를 합니다. 차관급인데. 수석은 차관급인데 경제수석 예를 들면은 차관급이거든요. 또 안종범 수석도 경제수석을 했지만은 이 경제수석이 관할하는 부처가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부부터 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이거 다 사실상 통제를 해요. 돈 되는 건 다 통제하고 있죠. 경제수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그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문화수석 그러면 교육부, 문화부, 체육부 다 관장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냥 행정부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해도 돼요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갖고 뭐 월권 하든지 뭐 이렇게 알아서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입법부랑 사법까지 넘어온다는 거예요. 입법부 넘어와가지고 공천권에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 찍어라 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공개적인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배신자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이거는 대통령 권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좀 특수한 상황인 게 대통령이 좀 이 팬덤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론을 믿고 팬덤이라는 걸 믿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과거에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권 후반부 가서 힘 빠지면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자기 팬덤을 통해 가지고 다 한 거죠. 입법부, 사법부, 거기다 행정부까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흔들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직원이 961명. 이게 비서실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다 합쳐서 그렇게 돼 있고 경호실이 한 반 되고 거기 비서실이 한 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61명 중에 네, 한 400명. 지금 현재는 그거 메모급이네요. 961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아하. 그 비서실 직제, 경호실 직제 정원이 딱 교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여기서 또 이번에는 안보실이 있거든요. 국가안보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은 인원이 이거 대외비고 예. 그다음에 그 경호실과 비서실 인원은 거의 반반씩 그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960명으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뭐 한 400명, 400명, 뭐한 100명 뭐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직원들 그 960명이 싹 바뀝니까? 아니면은 싹 바뀌지는 않고요. 그 특히 경호실은 거의 그대로 변함이 있고. 없습니다. 예. 그 물론 그 후보 시절에 경호를 하던 사람을 데리고는 들어가죠. 지금 이영선 그 경호관처럼 이번에 그렇죠. 문제가 된 데리고는 들어가지만은 전체 그 경호원의 그 주로는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고 대신 대통령이 어느 그 진영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건접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이 좀 바뀝니다. 건접 경호원들이 바뀌고 또 내근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그 한 400명 중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경호실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전임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경호를 했던, 근접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내근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고향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서로 어떤 뭐 동질감을 아니 예를 들어 느끼는 그 후보가 영남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럼 경상도 사람은 경호를 더 잘하나? 더 잘하기보다 어쨌든 그쪽에서 결혼 태권도 3단, 태권도 5단 되나? 뭐 어쨌든 뭐 같은 고향이니까 예. 어쨌든 고향이니까 좀 그래 영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분은 없죠. 혹시 이북 출신이면 그럼 그거야 뭐 경호실에 들어갈 때 어차피 다 금정은 다 된 거고요. 그리고 비서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딱 정권이 바뀌면은 어떤 기능직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소속의 기능직 뭐 예. 전기를 하든가 시설을 하든가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0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한 50명 정도 이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같이 했던 참모들 그런 분들은 100여 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의 그것도 비율이 반반입니다. 우리가 400명 중에 우리가 널공 50 이렇게 하죠. 예? 널공 예. 널 공무원이었던 늘공. 그러니까 예.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는 청와대 참모 그건 늘공. 널공 그다음에 의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보장하던 우리 사람들 송무부장님 만든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뭐 간행적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공 어공. 예, 널공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된. 어쩌다 공무원 널 공무원 예. 이 비율이 반반씩 처음에는 되는데 그럼 잠깐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돼요. 정무수석이 돼. 민정수석이 돼. 이건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면 정규 공무원? 별정직이죠. 별정직 네, 되는 별정직이기 거죠? 때문에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별공 늘공 이렇게 하면 됐네. 그것도 뭐 괜찮은 걸로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게 어근간 널공이 반반 정도 딱 포진을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온 사람들 또 뭐 검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정치권에서는 반반 정도 포진을 하는데 이게 갈수록 그 널공의 숫자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어공들은 다시 정치권으로 막 돌아가고 선거 때 되면 출마를 나가고 이래가지고 원래 늘공이 많은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따지려면 그게 내가 정상이죠.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가급적 최소화시켜갖고 요소에만 있으면 되지. 어쨌든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던 분들이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와서 그 일을 잘 오거나이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래서 참 부분은 이게 또 참 그게 특이한 게 정상인데 뭐냐면, 또 잠깐 살펴볼 부분은
어차피 대통령이 돼서 내가 내 국정 철학을 그대로 그 시행을 하고 하려면 예. 본인과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어느 일정 부분은 필요한 거죠.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필요가 더 있겠는 그 거예요. 반반 정도 되면 아니 안 되죠. 늙은은 솔직히 말하면은 계속 공무원 해야 되니까 솔직히 똑똑한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은 까라문까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네. 답답한 측면도 있고 지금 박근혜 정부 특징이 뭐냐면은 어공들은 하여튼 아까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출마 스펙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출마 스펙 국회의원 출마 스펙이라는 거는 비서관 이상을 하면은 대부분 생긴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공들을 상당 부분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급으로 배치했어요. 과거에 비서관급 하던 그렇죠. 사람들을. 예.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출마 스펙을 안 만들어져 가지고 어공 비율이 끝까지 좀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좀 취약한 분이 있었던 거고 늙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 스펙보다는 빠른 승진이 목표잖아요. 보통 청와대 갔다 오면은 그렇죠. 한급 좀 한급수 띄워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둘의 동상이몽이죠. 같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법무부 검찰 그 부장검사 뭐 이런 양반들도 청와대 파견 가려고 그렇게들 국회 파견 오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요직이 청와대 파견, 국회 파견, 국정원 파견. 그런 청와대 갔다 오면 일단 한 계급들 다 승진하는 늙공도. 그렇죠. 저희들 그 행정부 같은 데 인사했을 때 예. 장차관급 인사하고 뭐 프로필을 보면은 청와대 파견이 한 번, 두 번은 다 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가 되는 거죠. 장차관 올라오는 네, 분들. 장차관 그 임명이 돼서 프로필을 살펴보면은 하나의 그 필수 코스처럼 된 것인데 예. 그것이 그만큼 뭐 청와대가 컨트롤 타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 남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갈 곳을 못 찾아서 굉장히 왜요? 당황을 하고 왜?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고 자기도 대통령 원래 있던 공무원 원래 그게 돌아가면 있던 되잖아. 데서 그 과거 같으면은 꽂아주고 가야지. 전직 꽂아주고. 그렇죠. 아 대통령이 원래 꽂아주고 가는 게 원래 후임자를 그런 하고 자리인데. 후임자를 하고 네. 또 지금 대통령이 살아있는 대통령이라면은 그 청와대 파견했던 살긴 공무원이 살아 계세요. 감옥에 살고 계시죠. 그 권력이에요. 아, 권력으로 살아있는. 그 원래 부처로 복귀를 하면은 예. 지금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부처에서 그 승진을 시켜서라도 오히려 데려가려고 데리고 와야지 자기들이 청와대 얘기 놓을 수 있는 라인이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그 라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검찰 파견들도 지금 약간 골치 아픈 게 검찰 파견들도 원래 들어가면 민정수석실 보통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공직기강 아니면 뭐 정보를 보통 일단 다루기 검찰 때문에. 출신들은 사표를 내고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다시 복귀하는 케이스인데 복귀하면 이제 와서 받아줘가지고 요직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인 게 어쨌든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으니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새 정부가 만약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독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직으로 떠돌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바로 과거에 우병우 수석이 한을 품게 된 계기 아닙니까 그런 게. 예. 자 대통령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번에 그 심상정 후보가 이 공약을 냈는데 20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 이 돈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돈 정확히 설명이지. 이 방송 듣던 사람들 돈 얘기면 눈이 번쩍하면 이게 도대체 뭔 돈이요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봉이 예. 2억 1천 정도 되는데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예,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또 특수활동비가 뭐 200억이 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라기보다는 예.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특수 업무 추진비입니다. 특수 업무 추진비 추진비. 정식 명칭이. 예, 이것이 예. 그 양쪽 합하면 보통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양쪽에서 260억 원 정도 되고 예. 그 중에서 경호실과 비서실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경호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판공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124억이거든요. 124억. 이것을 그러면 어디 썼느냐? 대통령 혼자서 썼느냐? 물론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 같은 아 여기 데 가거나 경호실입니까 비서실? 이거는 비서실입니다. 124억 올해. 124억은. 이것은 그 대통령이 어떤 뭐 해외 출장을 가서 교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행사장에 가서 이 뭐 경력금을 내놓거나 또는 뭐 기념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거나 예. 뭐 이런 비용이죠. 예. 이런 비용인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영수증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허.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좀 개인적으로 유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 특수업무 추진비를 횡령을 해서 사법 처리된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 과연 그 최순실이 의상실 가서 돈을 지급한 것이 예. 뭐 지금 사대에서 나왔냐, 아니면 이런 업무 추진비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최순실이 준 뇌물이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처럼. 근데 용처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뭐 비리의 원상이라든지 아니면 불투명한 청와대 예. 행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이제 이거 없애겠다 한 건데 이거 없애긴 좀 힘들죠. 아니 이거 없애지 말고 이 그 용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처를 파악이 되는 내무상부에는 것은 그게 돼 있을 텐데. 그 용처가 파악되는 것은 그 국가 예산, 되나? 국가 예산이죠. 예산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건 좀 통으로만 승인을 받는 거죠? 총액으로만 총액만 승인을 딱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전체 우리나라 그 특수 업무 추진비가 연간 한 8천억, 9천억 되는데 국정원이 그중에 한 절반 가량을 사용해요. 다시 뭐가 9천억이요? 특수 업무 추진비. 특수 업무 그러니까 추진비가 행정부 쓰는 그 총 비용이 우리나라 저기 정부에서 쓰는 총 비용이 정부 8천억 연간 8천억 내지 9천억 원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4천억 내지 4,500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국정원에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4천억 원이요. 나머지 4천억 뭐 검찰, 경찰도 한 1,200억 쓰고 또 뭐 외교관 그렇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어디 뭐 경찰서장, 경찰총 뭐 총경 이런 사람들 갖고 금일봉 주는 것도 거기에 그런 데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포괄적인 그런 돈이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국정원, 경찰 이런 것들 다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정보기관들이 정보 취득 활동에 쓰는 거는 사실 하다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특수 업무 많이 잡아놓은 추진비가 거죠.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국정원이 4천억? 이게 늘 문제가 됐던 돈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나?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공식적으로는 못. 아니 공식적으로 못한 얘기를 여기 와서 해지게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돈의 성격이 뭐 할 때는 있겠죠. 이게 옛날에 뭐 통치자금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통치자금이었죠. 그렇죠. 옛날에 통치자금은 그 요돈 이외에 또 있는 거예요? 국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것이고 예. 이것은 아니, 그 지금은 그 특수활동비는 국고입니다. 통치자금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 재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기업에서 받았으면. 그 앞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 다 돌려준대잖아요. 그런데 삼성 거 빼고는. 예. 자 대통령의 동선. 야 근데 진짜 밤에 그 안에만 있어요? 6시 퇴근하면? 그러니까 그 대통령마다 다르죠. 예.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엄청 다녔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밖으로 이제 다니는 것도 어떤 공식적인 행사 이거 외에는 밖에 나오기가 어렵죠. 어떤 그 기념식이 열린다든가 예.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까 뭐 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참모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후는 이제 퇴근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가끔 가다가 본인이 정치인 시절에 있었던 그 단골집, 예. 음식집 이런 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호를 그렇게 강하게 안 하고 단골집 그러니까 진짜 감이 안 와. 단골 술집. 밥집. 포장마차. 예, 밥집. 그리고 또 대통령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예. 경우는 이 저녁에 퇴근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 현역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불러서. 건데 예, 어찌 거기서 보면. 서로 예.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런 그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퇴근 시간 이후에 어떤 정치권과 이렇게 접촉, 소통 예. 이것을 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최순실 씨가 장악을 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1198님 청와대 안에 목욕탕이랑 세탁소 같은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데 나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예, 사우나 있고. 다 있고. 바깥 출입을 잘 안 한다고 하니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나. 세탁소도 있어요. 세탁소는 없을 거 아니야. 세탁소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세탁해주는 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영화 뭐 효자동 이발사 이런 거 보셔도 알겠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머리도 깎고 합니다 보면은. 예.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내부 사정 같은 거는 예. 대통령 집권할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집권할 때마다 다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 코트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테니스 각자 코트 즐기는 설치한 분은 누군지 알겠네. 테니스 광 하나 예. 있으시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아까 경호에 대한 부분도 밖에 나가는 것도 예.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골프 치러 밖에 자주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육사 골프장을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일반 골프장도 많이 가가지고 일반도? 그때 아하. 경호실이 가지고 있던 특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골프장에 온 거예요. 근데 또 골프장을 전체를 통제하지 않고 대통령이 안 보이게 하는 기술. 와.
그러니까 앞뒤로 뭐 두 호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하. 예전에는 처음에는 다 통제했대요. 전체를 다. 그때 예. 항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기술. 그러니까 경호실들도 대통령 동선이나 아니면 이런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경호 기술만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프랑스는 대통령 스케줄 상세하게 공개되는데 우리나라 이것도 국가기밀처럼 취급되는 듯 했는데 시간이 다 돼.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거. 아, 뭐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 안 하는지. 일단은 미리 공개하면은 경호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동선이 파악이 되면 경호상의 문제가 그럼 생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공개할 때 예. 일정이 지나고 나서 그 일정을 공개를 하는 것이지. 지나고 나서 예, 일정을 그 지나고 전이 나서 아니고. 분 단위로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예. 미리 공개하지는 미국도 않죠. 어디 간다 정도는 간략하게 이제 1600펜이라고 그 사이트에 공개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길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 정도까지는 공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퇴근이 딱 되면은 일단 간저로 올라가죠. 아, 만약에 밖으로 뭐 업무가 나- 더 마음대로 없으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없죠. 간저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 예. 그 김대중 정부의 그 비서실장이었죠. 그렇죠. 박지원 대표에게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는 것은 일가 시간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 일가 시간 중에는 뭐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바쁘니까 정신없이. 예. 한데 일가 시간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정보를 듣고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이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일가 시간 이후에 일가 시간 혼밥 이후에 드시는 예, 혼밥 드시고 아하. 또 뭐 최순실 씨 만나고 뭐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가 시간 이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외롭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외롭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문자 보내실 것 같아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공구이사님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막강한 권력을 권력이다.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5년 단임제 동안 성자 독식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의 5년 동안 모든 권력이 다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너무 막강해요.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막강하다. 예,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10사람입니다. 예. 10사람인데 이 10사람이 정부 부처 16개를 사실상 관장을 합니다. 장관급 부처 16개 관장하고 차관급 부처 5개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걸 전부 다 이 10명의 수석들이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령 예를 들면은 1개 수석이 몇 개 부처 장관을 관장을 해요. 사실상 통제를 합니다. 차관급인데. 아 수석은 차관급인데 경제수석 예를 들면은 차관급이거든요. 예. 또 안종범 수석도 경제수석을 했지만은 이 경제수석이 관할하는 부처가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부부터 예. 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이거 다 사실상 통제를 해요. 돈 되는 건 다 통제하고 있죠. 차관급. 6시 퇴근이었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일찍 퇴근한 줄 알았거든요. 야근 없어요? 청와대는? 아니 재택근무인데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청와대는. 아니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일 시작한다 딱 끊으면은 업무 시작이고 아니면 뭐 계속 일하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만 아니면 다른 대통령들도. 박근혜 좀 특이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퇴근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도 사실 뭐 우리는 뉴스에까지는 보도 안 되지만은 어디서 뭐 북한이 총한발 쐈다 뉴스까지 보도 안 돼도 대통령한테까지는 보고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뭐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술을 마셔서 술 마시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다. 24시간 근무다. 그거 하나는 맞는 말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약간 그거는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명의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그 개혁하겠다. 예. 이거 다 나와. 뭐 책임 총리제 얘기도 나오고 무슨 비서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인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5년 단임제 일단 이야기. 어쨌든 대통령 임기는 바로 시작이 되죠. 임기를 바로 시작되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 진짜 대통령 하면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뭐 하는 일이에요 여기가? 일단 어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자리네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없죠. 예. 지금 일단은 그 참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대통령들 뭐 어떤 자리냐 뭐 이야기하면은 참모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뭐 고뇌 찬 결단을 24시간 동안 365일 하는 자리다. 예. 그건 맞는 말이죠. 어떤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그러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엄중한 자리예요. 엄중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또 국민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됐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어떤 뭐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까지 다 탄핵 사유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됐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홀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 5년을 갇혀서 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일과 시간에는 예. 계속 회의도 있고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6시 경제수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그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교육문화수석 그러면 교육부, 문화부, 체육부 다 관장이에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냥 행정부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해도 돼요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갖고 뭐 월권 하든지 뭐 이렇게 알아서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입법부랑 사법까지 또 모은다는 거예요. 입법부 넘어와가지고 공천권에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 찍어라 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공개적인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배신자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이거는 대통령 권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좀 특수한 상황인 게 대통령이 좀 이 팬덤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론을 믿고 팬덤이라는 걸 믿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과거에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권 후반부 가서 힘 빠지면은 그런 거 안 예. 했잖아요. 예. 못 했잖아요. 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자기 팬덤을 통해 가지고 다 한 거죠. 입법부, 사법부, 거기다 행정부까지. 예.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흔들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직원이 961명 이게 비서실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다 합쳐서 그렇게 돼 있고